21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라니티딘 사태로 의사들이 환자 민원의 고충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전용 사이트인 인터MD가 의사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환자들의 불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환자들이 재처방을 받아가면서 컴플레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도 14%로 나타나 식약처의 부실한 대응이 진료 현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도 컸습니다.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응답이 41%, 뒷북 행정이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도 36%나 됐습니다. 건보공단의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 4,800억 원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3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낙제에 가까운 경영 실적을 냈지만 경영평가는 A등급을 받았고 임원 7명이 성과급으로 3억 6,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적자까지 냈는데도 올해 임원들에게 약 78억 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이 악화된 공기업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 건 명백한 모럴 해저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온 술 취한 환자를 별다른 외상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해당 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14년 5월 환자 A씨가 응급실로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요. 당직 의사는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환자의 이런 행동을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오후 뇌출혈로 사망했고 검찰은 당직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사는 당시 환자가 뇌출혈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CT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CT 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의사가 요양병원에 야간 당직을 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에선 한의사가 야간 당직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한의사에겐 없다는 겁니다.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의사보다 인건비가 덜 드는 한의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숫자가 2009년 416명에서 작년도 1,834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해열제 한 알도 처방할 수 없어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것은 환자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특위는 반드시 의사 1명 이상이 야간 당직 근무를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수료생들이 의협회관 신축기금에 써달라며 200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17일 열린 제28기 수료식에서 조문숙 수료생 대표는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위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는데요. 의협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모든 회원들의 열망이라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을 받은 박 위원장은 신축회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산실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